자, 2026년 6월 기준 사진용 카메라 추천 영상을 찍기 위해 왔습니다. 매년 지금 카메라 추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출시되고 있는 카메라들도 진짜 많고 중고 시세 변동도 크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카메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사진용 카메라 추천 기준은요, 첫 번째는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는 결과물,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요. 가격 기준은 중고나라나 번개 상태에 올라와 있는 카메라 기준으로 가격표를 정했고, 네이버 기준 신품 가격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카메라 추천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0만원대 카메라인데요. 바로 니콘 D5300입니다. 이게 2013년에 출시했는데 지금 현역으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2400만 화소 크롭 센서에 바디도 480g으로 가볍고, 이 카메라의 킥은 액정이 3.2인치인데 셀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 플래시가 있어요. 어두울 때 탁 열어서 찍으면 됩니다. 게다가 와이파이도 내장이라 스마트폰으로 바로 사진 보낼 수도 있고요. 요즘 카메라에도 없는 GPS 기능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내가 도쿄 어디 갔는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다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옮겨도 사진 정보에 GPS 값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니콘 D5300은 DSLR이라 셔터음도 이렇게 찰칵찰칵 감성이 있고요. 이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현실도 굉장히 이쁘고, 내가 뷰파인더를 못 보는 상황에서는 라이브 뷰 버튼을 누르면 액정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DSLR의 장점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미러리스는 액정을 무조건 켜야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DSLR은 현실에 있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넘사입니다. 게다가 니콘 DSLR 렌즈들이 저렴한 게 진짜 많아요. 35mm f1.8DX도 중고로 10만원이면 사고, 지금 제가 가져온 50mm f1.8 이 렌즈도 신품이 20, 중고로 한 15만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50mm 1.8 끼워서 인물 찍으면 그냥 끝장나죠. 이런 니콘 D5300 단점이 있냐? 뷰파인더가 아닌 액정을 보고 찍을 땐 AF가 진짜 느리고요. 또 니콘 DSLR 특인데, 내가 AF가 되는 렌즈를 샀는데 렌즈에 조리개링이 있다? 그러면 D5300에서 AF가 안 됩니다. 이 렌즈 레터링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굴리면 AF가 되기 때문에 이 렌즈 조리개 값 뒤에 G나 E가 붙은 친구들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B라고 적히면 AF가 안 돼요. 이거 말고는 2400만 화소 현역 바디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50만원대인데요. 캐논의 오디마크3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컷수가 좀 많은 건 4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고요. 상태가 좋으면 60만원대, 보통 한 10만 컷 남짓되는 친구들이 50만원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풀프레임이고요. 2230만 화소에 CF카드랑 SD카드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듀얼 슬롯이기 때문에 상업 촬영도 가능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진용 카메라의 표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직 사진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기도 하죠. DSLR은 시야율이라고 해서 뷰파인더를 봤을 때 내가 실제로 보는 상과 결과물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 오막3은 그게 100%입니다. 배터리도 C파 기준 950장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찍어도 무리 없을 정도죠. 그리고 캐논 DSLR 렌즈들이 저렴한 게 진짜 많습니다. 50mm f1.8도 1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탐론이나 시그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EF 마운트라고 이 오막3에 딱 맞는 마운트가 있어요. 그런 달렌즈, 줌렌즈도 2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진짜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캐논 인물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풀프레임이라 야간 촬영에도 적은 노이즈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물을 많이 찍는데 풀프레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렌즈군도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오막3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으로는 액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셀카가 안 되고요. 컷수가 많은 객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컷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컷수가 적은 친구들이 좋으니까 중고로 구매하실 때 상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70만원대부터 미러리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니 알파 6400입니다.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중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소니에서 이만한 가성비 미러리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DSLR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통해서 실제 빛을 보고 찍는 거라면, 미러리스는 이름부터 미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서로 들어간 빛을 이 액정을 보고 찍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결과물을 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알파 6400은 2420만 화소에 무려 11연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AF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알파 6400부터 리얼타임 AF가 적용됐기 때문에 눈인식 AF도 가능해서 인물 찍을 때 그냥 AF를 켠 다음에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AF 스트레스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카가 되고요. 4K 영상 촬영도 가능한데 이 영상 촬영 제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니 크롭바디는 렌즈군이 아주 다양합니다. 소니 렌즈뿐만 아니라 뭐 시그마, 탐론, 빌트록스 같은 렌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택권이 아주 다양하죠. 소니에 입문하고 싶은데 저렴한데 작은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해. 그러면 알파 6400이 제격입니다. 단점으로는 손떨림 방지가 없고요. C포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합니다. 100만원대는 두 대인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추천하면 왜 얘는 안 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둘 다 추천드립니다. 바로 소니 알파7C와 소니 알파7 마크3입니다. 소니 알파7 마크3는 2018년 당시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너무 스펙이 좋아서 카메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무조건 샀을 카메라예요. 당연히 지금도 현역으로 쓸 정도입니다. 2420만원에서 풀프레임 센서에 이면 조사형 센서라 야간 촬영에도 깨끗한 사진 얻을 수 있고요. 초당 시변사로 엄청 빠르고 소니라 렌즈 선택권도 엄청납니다. 배터리도 큰 거를 써서 굉장히 오래 가고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도 있고 SD카드도 2개 들어가고요. 이게 엄청 많이 팔렸던 카메라라서 매물도 엄청 많고 지금 샀다가 2년 뒤에 팔아도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4K 촬영도 되니까 영상 촬영용 카메라라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알파7 마크3 무게가 650g으로 충분히 가벼운 편인데 이것보다 더 가벼운 카메라를 찾는다. 그러면 알파7C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알파7 마크3에 센서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작게 만든 게 알파7C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9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알파7C가 출시하면서 크롭바디 유저분들이 풀프레임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데 풀프레임이라니. 이 알파7C와 알파7 마크3의 차이가 있다면 알파7C는 셀카가 되는데 알파7 마크3는 셀카가 안 되고요. 이 알파7 마크3는 메모리 카드가 2개 들어가는데 알파7C는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파7C는 조고스틱이 없는데 알파7 마크3는 조고스틱이 있고요. 알파7 마크3는 30분 영상 촬영 제한 시간이 있는데 알파7C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취미, 영상의 목적이라면 알파7C가 맞고 나는 SD카드 투슬롯이 필요하고 조고스틱이 필요해. 그러면 알파7 마크3가 맞습니다. 공통적인 단점으로는 액정이 진짜 구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액정으로 보면 사진이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컴퓨터로 보면 사진이 좋아요. 이거 말고는 큰 단점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은 120만원대입니다. 바로 알파7 R3죠. 알파7 마크3에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알파7 R3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240만원소 이면 조사형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시변사에 알파7 마크3처럼 배터리도 크고 4K 촬영도 됩니다. 나는 고해상도가 필요해. 그러면 20만원 더 주고 알파7 R3로 오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고해상도 필요 없으니까 20만원 아낄래. 그러면 알파7 마크3로 가시면 됩니다. 단점도 셀카가 안 되고 액정이 구린 건 똑같거든요. 그 다음은 150만원대 카메라인데요. 이번 사진용 카메라 추천에서 유일한 파나소닉 카메라입니다. S5 마크2죠. 2023년에 출시했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팔고 있고 2420만원에서 풀프레임 센서에 기계식 구연사, 전자식 30연사까지 지원합니다. SD카드도 듀얼 슬롯에 방진 방적이 되기 때문에 비 맞고 촬영해도 돼요. AF도 위상차 AF를 쓰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찍을 수 있고요. 4K 영상도 무한 촬영에 내장 팬이 있어서 발열도 없고 손떨림 방지가 타사 대비 진짜 월등합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나소닉 카메라는 L마운트라고 해서 파나소닉, 시그마, 라이카 11개의 브랜드가 협력한 L마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파나소닉 X5 마크2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어플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색감을 이 카메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어플을 통해 다른 작가가 업로드한 색감을 바로 다운받아서 카메라에 넣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의 색감이 너무 이뻐. 그러면 그 사진을 캡처해서 루믹스 랩에 넣으면 그 색감을 카메라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루믹스 랩을 통해서 보정해둔 값을 카메라에 저장해두면 그 색감을 통해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색감 보정을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 루믹스 랩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니까. 저는 색 보정할 시간에 하나 더 찍자는 주의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면 아침 7시에 집에 나가가지고 밤 8시에 들어오는데 퇴근하고 오면 보정할 시간이 어딨어요. 밥 먹고 누비 자야지. 주말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 찍는 게 단데 보정할 시간에 그냥 추억 하나 더 쌓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루믹스 랩을 통해서 색감을 넣을 수 있는 X5 마크2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고가 잘 없습니다. 이게 한 150에서 170만원 선에 구매가 가능한데 사람들이 이런 장점을 다 알아버려가지고 중고가 나오면 바로 털려요. 그래서 감가도 이제 잘 안 돼요. 그 다음은 200만원대인데요. 솔직히 20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니콘 ZF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420만원서 풀프레임 센서에 초당 14연사까지 지원하고요. SD카드 하나랑 마이크로 SD 이렇게 저장 공간이 2개고 액정도 돌아가 셀카가 되고요. 뭐니뭐니 해도 니콘 ZF의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니콘 FM2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레트로한 느낌, 아니 세대가 지나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클래식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잘 낼 수 있도록 외관 다이얼도 엄청 이쁘게 되어 있고요. ZF는 그냥 카메라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카메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국밥처럼 풀프레임 센서 딱 넣고 엄청 이쁜 디자인이 200만원대에 딱 있다? 바로 옛날 올드 렌즈 끼워가지고 필름 카메라처럼 찍는 맛이 얼마나 좋아요. 렌즈 디자인도 니콘 40mm FE나 28mm f2.8 SE 렌즈 끼우면 정말 이쁘고요. 게다가 니콘은 이미지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 이미지 레시피라고 해서 다른 작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색감들이 있어요. 이걸 카메라에 바로 넣어서 이쁜 색감으로 사진을 딸깍 찍을 수 있습니다. 앞전 설명한 루미스랩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니콘 중에서 아직 유일하게 필름 입자, 이 필름 그레인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바디입니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흔해져서 그렇지 우리 같은 카메라 취미쟁이들한테 니콘이 하사한 그런 바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2가 안 나오냐, ZF-2 언제 나오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미 ZF-가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프로세서나 다음 센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가 나올 걸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니콘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모델이 바로 이 니콘 ZF 같습니다. 디자인, 가성비, 퀄리티 모두 잡는 모델 같아요. 단점으로는 은근 무겁고 그립감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가죽 케이스 같은 걸 끼워서 그립감을 보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300만원까지 왔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를 꼽으라면 바로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소니 알파7 마크5입니다. 무려 3층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은 미친 내구성의 카메라죠. 3,300만화소 풀프레임 부분 적층형 센서를 사용하고요. 기계식 10연사, 전자식 30연사로 로우 촬영 가능하고 인공지능 처리 유닛이 적용된 비욘즈 XR2를 탑재해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세대 소니 카메라입니다. 리얼타임 인식 AF를 탑재했기 때문에 인물 자세 예측을 통해 정확한 AF가 가능하고요. 30연사를 해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블랙아웃 프리가 적용되어 있고 AI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소니 특유의 크리에이티브로 색감도 있어서 다양한 색감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두움과 밝음을 찍을 수 있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도 지금 나온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2등입니다. 1등은 이 다음 차세대 카메라인 알파7 R6한테 넘겨줬어요. 그 전까지 한 5개월 동안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만 찍어도 어두운 부분이랑 밝은 부분 둘 다 잘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엄청나서 C파 기준 750장으로 미러리스 기준에선 최상위권입니다. 사진만 좋냐? 영상도 좋아요. 7K 오브 샘플링으로 4K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4K 60프레임도 되고 크롭이지만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해요. 손떨림 방지도 당연히 있고 이 액정도 800만원짜리 알파1 마크2 소니 플래그십과 동급입니다. 내가 5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알파7 마크5를 사고 24150F4G를 사면 상업사진이든 영상이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진 위주로 출시했던 카메라인데 FX3 대신에 그냥 알파7 마크5를 영상업계에서 좀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입니다. 단점으로는 영상에서 로우가 안 되고 오픈 게이트 촬영이 안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0만원대 카메라인데요. 바로 캐논의 R5 마크2입니다. 내가 캐논의 장점을 다 쓰고 싶다면 여기까지 와야 해요. 4,500만화소 적층형 센서에 기계식 12연사, 전자식 30연사가 가능하고요. 이 적층형 센서가 되면 좋은 점은 실내 형광등에서 플레이크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고 전자식 셔터만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순간광 조명을 터뜨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셔터를 쓰지 않고 전자식으로만 찍어도 큰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컷수 걱정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F도 타사에는 없는 액션 우선 AF가 있어요. 내가 축구를 찍는다 그러면 공을 잡고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만 AF를 잡아주고요. 또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내가 초점 맞추고 싶은 곳에 눈을 이렇게 보내면 내 시선을 인식해서 그곳에 AF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4,500만화소로 찍은 사진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1억 7,900만화소로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주고요. 인물을 미리 등록해두면 미리 등록해둔 사람을 먼저 AF를 잡아주는 등록 인물 우선 기능도 있습니다. 영상 스펙트럼이 있어서 8K 60프레임 로우 촬영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배터리가 좀 비싸요. 1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시 발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 4K 24프레임으로 찍으면 괜찮은데 4K 10으로 촬영하면 배터리 소모가 빨라져서 70분이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물론 이게 쿨링팬을 달면 좀 나아지는데 따로 달아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캐논 RF 마운트는 공식적으로 서드파티 렌즈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논 렌즈만 써야 되는데 좀 괜찮은 렌즈들의 가격이 200만원 선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신 분들에게 R5 마크2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6년 사진용 카메라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좋은 카메라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격대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 추천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음이 가는 걸 사세요. 이 카메라를 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살 바에 저거 산다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카메라가 아닌 대안을 사는 건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채마트였습니다. 안녕.